가상화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금융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트럼프 시대에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 뭐 코인 거래소나 다른 여러 가지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금융 사업도 있고 이런 연금 같이 길게 보고 하는 사업도 있으면서 코인 시장의 마켓 쉐어까지 늘려가고 있는 이 로빈후드가 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84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은퇴 세대의 부의 이전과 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기대되는 이제 코인 산업, 크립토에 모두 포지셔닝되어 있는 로빈후드라는 재밌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로빈후드가 꽤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 84조 달러 은퇴 세대 이런 뉴스가 있는데 미국이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하면은 그 자기 84조 달러인가 봐요.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인데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 세대로 내려와서 결국은 부의 이전이 일어나겠죠. 미국도 당연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많이 임박했다. 그것을 이제 뭐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도 막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증권사를 추천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로블록스 아시죠? 로블록스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로블록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일단 많이 모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많이 또 하락했는데 아니 이거 애기들이 해가지고 돈이 얼마 되냐 이게 뭐 알프가 나오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고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나스닥과 상관없이 좀 추세적으로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 보시면 애기는 큰다. 군대는 제대하고 애기는 크고 이런 세상에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도 나중에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어른 되고 그러면서 돈을 쓸 수 있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로빈후드도 이 젊은 사람들에게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한 반 정도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25%는 심지어 뭐 좀 주식자 많이 안 할 것 같은 젠지 G세대에 있습니다. MZ세대가 거의 70-80%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부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뭐 테크도 잘하고 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결국 이 부도 또 물려받게 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이제 나이가 꽤 됩니다. 이들의 부가 커지면서 이렇게 젊은 세대를 잡고 있는 로빈후드가 좋다. 이런 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로빈후드가 어떤 회사인지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로빈후드를 이용하는 분 별로 없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업자 이름이 좀 어려워요. 블라디미르 테네네브, 그다음 바이주 바트 설립했다고 합니다. 덤머니라는 로빈후드이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분들이 자기 이민자고 약간 우리 약간 완전 인사이더 아니다 아웃사이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렇지만 스탠퍼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동창생 두 분이 창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로빈후드가 나오기 전에 이 거래 수수료가 있었어요. 기본 수수료가 있었어요. 7, 8달러까지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관들은 그런 거 내지 않았어요. 기관들은 또 규모도 워낙 크니까요. 근데 여기는 작은 규모로 거래하고 싶은 분들은 이 5달러라는 이 수수료가 큰 거죠. 이게 우리는 원래 수수료 낼 때 0.07%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하는데 여기 이상하게 이런 수수료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거래하기가 사실 단타 거래하기 좀 쉽지 않았죠. 그랬는데 로빈후드가 이거를 딱 낸 거예요. 그리고 이름 보세요. 이름이 로빈후드예요. 우리가 책으로 동화에서 보던 로빈후드입니다. 의적이고요. 뭔가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물론 나쁜 부자이죠. 나쁜 부자의 돈을 뺏어서 뭐 좋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뭐 이런 의적 이런 개념인데 이름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그런 주장을 한 적은 없지만 이름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우리 가난한 소액 투자자들을 좋아하는 회사구나. 그리고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랬는데 여기서 수수료를 무료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기존 증권사들이 팔았습니다. 뭐 시타델 증권 같은 기존 증권사에 팔았고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알게 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기분이 뭐 좋지 않았겠죠.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개인 투자자 거래가 이제 팬데믹 때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뭐 코로나 때 잠깐 엄청 급락했다 급반등하면서 그때 많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600만 명 정도 이게 거래를 하다가 1,300만 정도로 막 급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한 2,480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재밌는 점이 주가를 한 5년 찍어보시면 재밌는 점이 있어요. 최근에만 보면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근데 5년을 보시면 크게 급락을 해서 오르지도 못하다가 한참 동안 제자리를 가다가 마지막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그런가 이게 좀 분명히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그 팬데믹 때 사실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요.
더 언머니라는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저는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게임스탑 사태를 다뤘어요. 게임스탑이라고 저희 옛날에 밈 주식의 대표주자 게임스탑 있잖아요. 게임스탑이라고 오프라인으로 게임도 팔고 하는 막 그런 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누가 좋게 봤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다 숏을 쳤고요. 뭐 영화에 본 공매도가 뭐 100%가 넘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 로어링 키티라고요. 레딧. 저는 레딧에서 활동하는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드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 게임스탑 이거 과도한 공매도다 그러면서 이걸 막 주식을 밀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슨 월스트리트 쳐부수는 운동같이 돼가지고 막 공매도 세력과 막 싸우게 되는데요. 저희 지금 유명한 뭐 켄 그리핀 아시죠? 시타델의 켄 그리핀 그리고 포인트 72의 스티븐 코엔 그리고 그 당시에 망한 그 멜빈 캐피털 이런 데들이 다 막 공매도 막 이런 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수많은 익명의 개인들이 몇백만 명의 주식을 사서 이걸 막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게임스탑 주가도 한번 20년 볼수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태가 있을 때 그 마지막에 로빈훗이 켄 그리핀의 시타델과 관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래 정보도 주기도 하고 뭐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투자도 받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의 의혹이 있어요. 아 이거 켄 그리핀이 이거 못하게 시킨 거 아니냐 그랬는데 로빈후드에서 어쨌든 거래 중지를 한번 시킵니다. 거래 중지시켰는데 그때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수도 있는데 뭐 30억 달러 정도 증거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변동이 너무 크니까 우리 회사한테 미국에서 증거금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 30억 달러 어딨냐 그러면서 거래를 딱 중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급락했겠죠. 그 개인 투자자의 무슨 야 이거 뭐 우리 편에 의적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저쪽 편이네 그러면서 완전 원성을 사면서 이 월간 사용자도 급감하고요.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쉽게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주가를 보시면 오랫동안 쉬는 기간을 많이 겪었고요. 회사가 잘 살아나지 못했었어요. 한 2023년 한 중반 정도까지도 사업이 침체돼 있었어요. 그런데 23년 후반부터 해서 24년에 걸쳐서 이 회사 사업이 크게 바뀌면서 전혀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고 돌아섭니다. 주가도 매우 크게 오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소액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래하는 플랫폼이었어요. 그거 한 가지 기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를 사업 구조를 변하게 되는데 은퇴, 연금 이런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산업에 대해서 사업 구조를 변화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런칭시켰고요. 그리고 은퇴, 연금 등 미국의 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런칭시켰고 발전시켰습니다. 보시면 지금 특히 G세대 이런 연금을 아직 이렇게 크게 대비하지 않은 G세대한테도 뭐 3% 연금 매칭 지원금, 뭐 예금 부스트, 뭐 이런 혜택 그리고 구독 회원 이런 걸 강화하면서 이분들의 막 자금을 끌어모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런 물론 사용자도 반등하지만 좀 장기 고객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원래의 트레이딩 사업도 보시면 사실 이 UI나 유저 인터페이스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그 거래를 한 다음에 쫙 올리면은 촥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멋있습니다. 이게 뭔가 MZ세대가 좋아할 것 같은 UI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효용은 사실 생각보다 큽니다. 애플이 뭐 모바일 폰에 있어서 UI가 엄청 좋고 우리한테 직관적이고 막 아기도 할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애플이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죠. 근데 보시면 여기도 처음에 미워서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써보니까 뭐 싸고 나한테 이득이고 거기다 무슨 구독하면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그런데 UI가 너무 편한 거예요. 기존 증권사는 사실 그런 걸 크게 업데이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나랑 싸워가지고 떠났는데 뭐 3개월에 돌아오진 않잖아요. 근데 20년, 21년에 있던 사태에서 한 23, 4년 지나서는 돌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도 되게 잘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옵션 원래 많이 하던 쪽에서도 24년 1분기부터는 다시 크게 마켓 쉐어를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주요 고객인 뭐 G세대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증권사를 고르냐를 봤을 때 옛날에 금융사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브랜드가 중요하고 막 골드만삭스, JP모건 막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G세대는 원래 온라인에서 뭐 비교해서 사잖아요. 금융도 그렇게 쇼핑하기 시작한 거죠. 아, 뭐가 나한테 최적의 조건을 주냐,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이득을 더 줄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뭐 꼭 기존에서 써야 돼? 새로 좋은 거 나왔으면 쓰면 되지. 나한테 혜택을 주고 수수료 싸고 이런저런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네? 그러면서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로빈훗을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G세대도 뭐 로빈훗 점점 더
선택을 하면서 이 회사가 또 마켓쉐어를 늘리게 됐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사가 막 토스 같은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토스도 막 UI 투자를 많이 하고 막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죠. 많이 쓰고. 이 로빈후드의 주요 고객은 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유입되는 게 젊은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쪽에서 이제 지세대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워낙 뭐 로빈후드가 그들에게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계속 정체돼 있다가 이 표를 보여줄 텐데, 에쿼티 주식 쪽, 그다음에 옵션, 이 옵션 쪽 이쪽에서 계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상위 활성화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마켓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립토는 뭐 변동성이 엄청 크지만 이거는 YOY로 보시면 연간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 플랫폼의 활성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활성 고객 수도 늘어나고, 이 보시면 두 번째 표를 보시면 고객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이 매출 증가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ARP도 늘어나고 있어요. 뭐 60불대 이렇게 쓰던 분들이 지금 100불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양쪽으로 P와 Q가 둘 다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다가 게임스타 사태로 배신 한 번에 엄청난 걸 잃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처음 하면서 모르겠어요. 막 거기 영화에도 막 나오는데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좀 막 예민했던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한번 맞섰으면 영웅이 될 수 있었겠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한 3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올해 11월에 월간 데이터를 내요. 11월 데이터를 보시면 2,480만 명까지 다시 이런 사용자 엄청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에셋 언더 커스터디, 제 커스터디에 있는 이제 자산이 이제 1,950억 달러로 증가했고, 디파짓이 50% 정도 그로스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금융주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IR에서 굉장히 자료를 잘 발표해요. 뭐 자랑할 만 하잖아요. 계속 그 고객과 AUM 자산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볼 수 있고요. IR 인베스터 릴레이션 들어가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로빈후 사이트도 알려줄 수 있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은퇴와 이제 연금, 그다음에 이제 부의 이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큰 변화는 단시에 소액 트레이딩 플랫폼, 뭔가 이렇게 커 보이지 않는 이 사업이 아니라 은퇴를 대비하는 종합 자산 플랫폼이다. 훨씬 비즈니스의 사이즈, 그다음 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요. 토탈 어드레스 마켓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첫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RA 부스트 이런 말이 나오는데, IRA가 미국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굉장히 이 회사의 중점 사업인 거예요. 주식 거래해라가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뜹니다. 이 회사의 중점한 부분이 연금 은퇴 이쪽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가 사업 뭐 하는지를 간단하게 저희 홈페이지 가서 봤더니 뭐 인베스트, 크립토, 뭐 리타이어먼트, 옵션, 퓨처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요 말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뭐 거래하고, 크립토하고, 기존 증권사와 달리 크립토를 많이 하고, 그다음 리타이어먼트, 은퇴하고, 옵션 퓨처, 이제 퓨처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재밌는 부분이 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딱 눌러보기 전에는 여기 금거래 많이 하거든요. 그 로빈훗이 저기도 원자재도 해요. 그래서 금거래인가 해도 눌러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골드는 이 회사의 구독 서비스예요. 구독을 하면 혜택을 줘요. 대신 우리가 알던 많은 넷플릭스든 모든 구독 서비스를 볼 때,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다 구독으로 하잖아요. 구독으로 하면 안 끊게 되잖아요. 한번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내는 건 얼마 없지만 계속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5. $5? 뭐 내가 거래하는데 이득 주면 $5 낼 수 있지. $5를 벌기 위한 걸까요? 뭐 그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 떠난다는 거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심지어 이 혜택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예치한 거에 4% 정도 이자를 주고요. 좀 더 높게 줍니다, 평소보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해서 3% 캐시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IRA 미국 연금에 3%를 매칭해서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최대까지 막 당겨봤더니 뭐 몇만 달러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한 달에 $5다. 뭐 일단 들어가요. 그런데 이 IRA 연금이잖아요. 연금 뭐 한 달 하고 혜택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5년 이상 유지하면 뭐 혜택이라고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5년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구독료도 받지만 이 고객을 락인한다 그러잖아요. 고객을 딱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로빈후드의 커스토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가 크다. 우리는 이 앞으로 점점 올라올 세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로 학생들 막 거래하고 뭐 몇 불 거래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들의 연간 소득이 절반 정도는 10만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액 이렇게 거래하는 그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회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또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립토, 가상화폐죠. 이 트럼프가 선거 전에부터 계속 이제 가상화폐를 좋게 얘기했잖아요. 나 여기 호의적이다. 뭘 하겠다. 뭐 우리 비축 자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긍정적인 기대 높아지고 있고 지금 트럼프 취임을 앞둔 지금 이제 찍는 시점에서 트럼프 가상화폐 이 연관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밈코인도 막 출시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가상자산 대통령이 온다. 뭐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가능할까?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뭐 그분이 워낙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전략 비축까지는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거지만 어쨌든 기존 정부에 비해서 방향성이 호의적이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맞다 볼 때 그럼 이 회사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냐 이거를 보면 되겠죠. 이 회사가 이 크립토 시장에서 그냥 크립토도 해요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정도로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크립토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생각나잖아요. 1등 거래소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코인베이스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당연히 잘하고 있어요. 올해도 수령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코인 시장이 좋으니까요. 이 쌓아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에게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시면 로빈후드가 코인베이스에게 마켓쉐어를 가져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보시면 리테일 크립토 트레이딩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가 앞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기존에 코인베이스를 많이 써요. 뭐 ETF 거래 등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굉장히 저가의 수수료를 하겠죠. 뭐 블랙락과 코인베이스가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리테일이 당연히 클 텐데 그 리테일에 거기서는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편리한 로빈후드를 쓴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플랫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업비트가 있으면 업비트를 갔다가 뭐 증권사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을 했다가 미국 주식을 했다가 코인을 했다가 해야 돼요. 지금 둘 다 하고 싶은데. 근데 로빈후드를 키면 둘 다 되잖아요. 이거 전 생각보다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처음엔 이미지가 뭐 증권이면 뭐 어디, 그다음에 뭐 코인이면 어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를 쓰겠지만 둘 다 되네? 그게 점차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기사에 이 증권사에서도 이걸 추정하면서 코인베이스를 점점 마켓쉐어 뺏어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거다. 그래서 24년 3분기 매출에 이제 분석으로 넘어가면 매출도 36% 증가했는데 이 코인이 전년 대비 165% 증가했대요. 근데 3분기에 보시면 월로 한번 끊어보죠. 코인이 떴던 때가 아니에요. 표로 보일 텐데 3분기는 코인 안 좋았습니다. 벌써 코인 엄청 오른 것 같지만 몇 달 안 됐어요. 4분기에 올랐습니다. 이 4분기랑 3분기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근데 3분기에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잘했다는 거죠. 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4분기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4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구독 서비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구독 서비스는 이제 가입자가 벌써 220만 명이나 됐대요. 그래서 성장률이 65%뭐 큽니다. 전체 고객의 거의 10%가 지금 구독 서비스를 했고요. 이 구독 서비스가 좋은 게 이 사람들이 뭐 돈도 많고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산 규모가 7배고요. 퇴직 계좌 이용이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을 모으는 건 기존 고객과는 이 회사 수익성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증권사들 보셔, 뭐 운용사들 연금 고객 유치하려고 난리잖아요. 이거는 연금이 너무 기니까 이거 하나 잡으면 뭐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로빈후드가 미국의 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업에서 이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콩콜레형에서 이제 매출도 많이 늘었지만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면 여기서 자랑하는 게 우리는 90%가 고정 비용이라고요. 고정 비용이 엄청 많고요. 매출이 늘어도 변동 비용이 별로 없대요. 10%만 변동 비용이에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면 여기서 이제 상당한 수준까지 매출을 올려서 여기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매출들은 90%가 고정 비용이니까 상당 부분은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익 전망에 대해서 이 CF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여기를 이제 소개하는 이제 증권사 하나 말씀드리면 모건스탠리가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목표가를 24불에서 55불로 한 번에 130%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시장 애니멀 스피릿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리테일 투자자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막 베팅 해보자 이런 게 많이 있다. 그럴 땐 로빈후드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쪽에서도 이제 미국의 84조 달러에 달하는 은퇴 세대의 자금이 이제 우리 밀레니얼 MZ 세대로 넘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 수혜를 2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는 이렇게 뭐 느낌이나 뭐 이렇게 지금까지 오른 걸 생각하면 엄청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뭐 PER이 한 33배 정도예요. 포워드로 볼 때요. 이게 왜냐면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이 회사 주가 오른 거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만 봐도 2025년 전망만 봐도요. 단 2달 전에 뭐 1달러 정도였다가 한 달 전에 1.3달러, 지금 1.45달러, 뭐 이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익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익이 올해 대비 내년이 많이 잡혀있는 회사 좋지만 지금 당장 빨리빨리 이익을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회사가 전 주가 측면에 가장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봐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거기에 부합하고요. 제가 오늘 로빈후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가상화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금융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트럼프 시대에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 뭐 코인 거래소나 다른 여러 가지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금융 사업도 있고 이런 연금 같이 길게 보고 하는 사업도 있으면서 코인 시장에서 마켓 셔까지 늘려가고 있는 이 로빈후드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이 뛰어난 UI와 현실적인 혜택, 구독 서비스로 젊은 세대를 잡아서 그 수십 년에 걸친 이 부의 이전, 미국의 부의 이전에서 긴 스펙트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를 새로 편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뭐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고 또 많이 뭐 들어보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래도 새로운 종목이니까 공부를 새로 같이 해보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숫자나 업데이트를 많이 드릴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 같이 공부해 봅시다.